진짜 많이들 착각을 하시는 게 아이들은 살이 찌면 이거 다 키로 간다. 지금 살 많이 찐 거, 뭐 뚱뚱한 거 너무 좋다. 라고들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비만인 채로 그대로 성인이 되는 경우들이 훨씬 많거든요. 성인이 되면 성인 당뇨, 성인 고혈압 등등의 여러 가지 질환에 노출이 되게 되죠. 그때 가서 돌리고 싶어도 돌리기 쉽지가 않습니다. 소화비만은 지금이라도 빨리 당장 잡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멘토 한의사 김은아입니다. 요즘 한국 소화 비만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식습관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 엄마 아빠 모두가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들의 식단 케어나 음식을 챙겨주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 그런 요인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소화 비만은 어릴 때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그 이후에 이어질 여러 가지 성인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그 다음에 당뇨 등등 평생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꼭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소화비만이 좀 더 위험한 이유는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소화들이 비만이 될 경우에는 성인과 다르게 지방세포의 수의 변화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소화비만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이 약 80% 가까이가 되는데요. 이렇게 성인 비만으로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은 데는 바로 지방세포 수 증가라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이 늘어난다고 할 때는 지방세포의 수가 늘어나는 것도 지방이 늘어나는 거고요. 지방세포의 크기 자체가 늘어나는 것도 이것도 지방이 늘어나는 건데 우리 소화들이 지방이 늘어나는 것, 즉 비만이 되는 것들은 대부분 지방세포 수의 증가와 연관이 많습니다. 이렇게 지방세포 수가 늘어난 것들은 다시 세포의 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세포를 가지고 있다가 언제든지 영양 공급이 훨씬 과잉되면 가지고 있는 지방세포가 늘어날 확률이 훨씬 많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반면에 성인이 지방이 많아질 경우에는 크기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이어트를 해서 지방세포를 줄이면 이렇게 지방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성인들도 지방세포의 수가 줄어들지 않는 것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비만이 되면 성인으로까지 많아진 지방세포 수를 유지해 가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 훨씬 금방 지방이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커집니다. 두 번째는 소화의 비만들은 성장과 골격, 성장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과도하게 지방이 많게 되면 이 성장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적절한 지방의 양이 있으면 성장 호르몬이 정상 분비가 되고 그리고 성장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나치게 지방의 조직이 많다 보면 성장 호르몬이 지나치게 자극을 많이 받아서 초기에 너무 많이 분비가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환들을 바로 우리가 성조숙증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성조숙증이란 질환은 여아들은 8세 미만, 남아들은 만 9세 미만 이렇게 어린 나이에 2차 성징을 가지면서 초기에 너무 지나치게 빠르게 성장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전체적인 성장의 양이 줄어들게 되는 부분들을 성조숙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소화비만들은 성조숙증의 아주 중요한 요인들로 노출되고 있는데요. 소화비만이 성조숙증의 중요한 요인인 이유는 바로 지방조직에서 분비되는 레틴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이 지방조직이 지나치게 많아지게 되면 지방에서 나오는 레틴이라는 호르몬이 지나치게 많이 분비가 되고 얘네들은 뇌에서 성호르몬을 지나치게 많이 분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많이 분비된 성호르몬들이 사춘기를 좀 더 빠르게 불러일으키는 경향이 있죠. 2차 성징을 빠르게 맞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지나치게 빠른 성장 때문에 전체적인 성장이 줄어든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소화 비만들은 성장이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종적으로는 전체적인 기간이 단축된다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과도한 체중 자체가 뼈나 관절에 지나친 압력을 불러일으키거든요. 이 아이들은 아직까지 관절이 완전하지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체중으로 인해서 지나친 그런 부하가 걸리게 되면 성장판의 성장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고 관절에 통증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흰 다리가 생긴다든지 관절이나 척추가 휘게 된다든지 등등의 문제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소화 비만이 정신적 그리고 심리적으로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소아과 학회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우리 소화 비만 아동들이 건강한 아동들에 비해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적 질환을 일으킬 확률이 한 2~3배 정도는 조금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비만으로 인해서 또래 집단 안에서 따돌림이라든지 내가 이 안에서 위축되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때문에
때문에 이 나이대에만 해야 되는 이런 대인관계들, 사회적인 활동들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자존감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소아 비만이었는데 어릴 적 경험을 떠올려 보면 친구들이 저에게 막 뚱뚱하다, 돼지다 이런 별명들 많이 붙여줬었거든요. 그러한 별명들이 저한테 굉장히 위축하게끔 만들었던 것 같고, 그런 별명을 부르는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는 나가고 싶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뚱뚱한 것들이 굉장히 잘못됐구나, 내 몸은 나쁘구나 라는 그런 인식들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아 시기에는 이러한 이유에서도 소아 비만을 빠르게 해결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 소아 비만이 성인기 비만까지도 영향을 준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소아기 비만은 지방세포 수를 늘린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기 비만에 영향을 준다라는 요인뿐만 아니라 소아기 시절에 비만으로 만들었던 이 정착된 식습관과 생활 습관들이 대다수는 내 몸에 장착이 되어서 성인기까지도 이어지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습관과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도 성인기 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소아 비만 역시도 성인기 비만과 같이 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질환들에 더 노출이 잘 되게 되는데요. 고혈압뿐만 아니라 당뇨, 비만으로 인해서 수면 무호흡증이 발생한다든지 등등과 같은 여러 가지 성인기에 나타날 수 있는 질환들이 소아기에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말도 굉장히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아이가 충분히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충분한 영양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살이 찌는 것들은 적정한 경우에는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식물이 자라려면 충분히 식물에게 영양을 공급을 해줘야 얘네가 이 영양으로 충분히 성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아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적절한 양의 영양 공급을 해주는 거는 성장기에 꼭 필요한 필수 요소인 건 사실입니다. 비만 아동들은 일반적으로 성장 초기에 저학년인 시기에는 성장이 더 빠르기 때문에 훨씬 주변 또래들보다 키가 커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지방 조직에서 나오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많은 자극들이 오히려 뼈 성장을 너무 빠르게 촉진시키는 경향 때문에 성장판이 빨리 닫히고 키 성장이 빨리 멈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조금 빨리 크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는 키 성장이 빨리 멈추는 경향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듯 소아 비만들은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체중을 감량해야 하는 이유는 굉장히 많지만, 그렇지만 사실상 소아 비만이 다이어트를 성공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경향들도 있습니다. 실제 진료실에서 소아 비만인 아동들을 만날 때는 이게 진짜 성인들보다 다이어트가 정말 어렵구나 라는 걸 진짜 몸소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일단 가장 큰 이유로는 소아 비만이 이제 진료실을 찾게 되는 경우는 본인의 의지로 직접 찾아오기보다는 대부분은 부모님의 의지에 의해서 함께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인기에는 내 의지로 스스로 다이어트를 해나가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성공률을 보이는 반면에 소아기에는 부모에 의해서 다이어트를 진행하다 보니 충분히 원하는 만큼의 효과를 못 내는 경우들도 나타납니다. 또한 이제 성장이 다 끝난 어른들의 경우에는 체중만 생각하면서 다이어트를 진행할 수 있는 반면에 소아기의 경우에는 몸무게도 감량을 해야 하고 성장도 충분히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식단을 짤 때도 성장을 고려한 식단을 짜야 하기 때문에 성인기 비만들보다는 훨씬 다이어트를 진행할 때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때 아이들은 보통 내 손으로 식단을 차려 먹기보다는 다이어트를 진행하면서도 부모님이 차려준 식단을 챙겨 먹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다이어트를 진행할 때 가족들 모두가 다 같이 식사를 하는 상황에서 나만 식단을 다르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 당연히 다이어트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소아 비만들이 다이어트를 진행할 때 이 식단을 가족이 다 함께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다이어트를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국 소아기 비만은 그냥 단순하게 체중을 감량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장도 충분히 이루어야 하고요. 아이가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함께 노력을 해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소아 비만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다이어트를 성공해야 되는 것과 더불어서 이 시기에 성장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마음에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조급하고 답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절대 놓쳐서 안 되는 거는 이 다이어트의 초점은 성장과 체중 관리가 서로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함께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해나가는 부분들에 초점을 꼭 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소아 비만이 다이어트를 할 때 중요한 3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성장을 자극하실 수 있는 운동을 반드시 병행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소아 비만 시기에 다이어트를 하실 때는 성장을 자극하는 운동을 반드시 병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대다수 비만 아동들을 조사를 해보면 사실 운동하는 에너지가 많은 아이들이 흔치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운동하고 있는 것들이 없다면, 그리고 내가 평상시에 활동하는 양이 많지 않는 아이라면 반드시 운동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아 비만이 적절하게 운동을 해줄 경우에는 체지방량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근육량도 늘기 때문에 성장을 훨씬 수월하게 잘 해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체지방을 줄이는 유산소 운동 중에 성장판을 자극할 수 있는 농구라든지 줄넘기 등과 같은 운동을 하실 경우에는 체중이 감량될 뿐만 아니라 성장도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운동들을 반드시 하루 최소 30분 정도는 꼭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 소아 시기에 다이어트를 하실 경우에 재미가 없으면 꾸준히 지속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운동을 하실 때 반드시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소아 비만이 다이어트를 하실 경우에는 건강한 식단 구성을 꼭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이 소아기 비만 아동들의 특징적으로는 건강한 밥과 건강한 채소, 야채 등을 먹고 비만이 된 경우는 사실은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은 패스트푸드라든지 그 다음에 가공식품들, 설탕류들 이런 음식들에 다양하게 먼저 노출된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아이들이 배고픔을 참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식사량을 조절하시기보다는 반드시 배부름은 충분히 느끼되 식사의 종류를 바꿔서 건강한 영양소를 섭취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꼭 바꿔보세요. 초콜릿이나 사탕, 과자, 빵과 같은 고당분 음식들은 단번에 끊으셔야 되고요. 또 패스트푸드나 탄산음료처럼 아이들에게 충분한 영양소를 주지 않는 음식들은 고려하실 것도 없이 오늘부터 당장 끊으셔야 합니다. 건강한 음식을 먼저 챙겨 먹이기보다는 지금부터 몸에 나쁜 음식들부터 바로 끊으시는 걸 시작해보세요. 근데 사실 저도 맞벌이 부부로서 요즘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들 식단을 꼼꼼하게 다 챙겨주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우리가 24시간 하루 종일 붙어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의 식단을 내가 꼼꼼하게 챙겨주는 것들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제 이럴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다이어트 보조제입니다. 그런데 이 다이어트 보조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은 우리 아이의 키나 성장, 체질 등을 1:1로 고려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이어트 보조제를 쉽게 접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소아 비만인 아동들에게 건강하게 안전하게 접해보실 수 있는 게 바로 다이어트 한약입니다. 소아 시기의 다이어트에는 성장과 체중 감량 두 개를 모두 다 얻어가야 되기 때문에 성인을 기준으로 한 다이어트 보조제를 복용하시는 것은 사실 적절하지가 않고요. 1:1로 맞춤 조제된 다이어트 한약이 훨씬 건강하게 안전하게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단 소아기에는 식욕을 조절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 식욕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인간이 누리는 당연한 욕구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이런 욕구를 조절시키는 것은 사실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한약재 중에서 위열을 꺼트리는 약재들을 사용을 해서 식욕을 자연스럽게 좀 줄여주고요. 이때 이 식욕을 줄여준다는 것은 과식을 막아주고 야식을 막아주고 폭식을 막아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위열을 줄여서 지나친 영양 공급을 줄이는 약재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고요. 또한 아이가 성장할 때는 성장하는 이런 기운 자체도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거든요. 이 성장 시기에만 필요한 이 기를 보강하는 약재들이 함께 사용될 경우에 성장하는, 발산하는 에너지를 더욱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처방해드리는 성장 보약에는 보통 보음하는 약재들, 그러니까 연료로 사용되는 약재들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럼 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로 보강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소아 비만 다이어트 한약에는 성장할 때 사용되는 연료를 보강하는 보음하는 약재들이 같이 구성되어 처방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한약이라는 게 나이에 의해서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이에게 해를 주는 한약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에게 불필요한 식욕은 꺼트리고 그 대신 그 에너지를 성장하는 기운으로 보강해서 바꾸기 때문에 나이에 제한해서 처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아 비만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이 80%나 되는 꼭 관리를 해주셔야 하는 질환입니다. 소아 비만은 내일 할까 모레 할까가 아니라 당장 오늘부터 관리를 해주셔야 하는 질환입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충실하게 달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저는 건강하고 안전하고 요요 없는 이러한 다이어트에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이어트 멘토 한의사 김은아였습니다.